과학기술 지문의 특징 첫 번째 설명문이죠. 무조건 설명문일 수밖에 없어. 그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뭐 전부 다 설명문일 수 있는데 우리 인문예술 지문은 설명문이라기보다는 약간 논술문에 가까워. 왜냐하면 이 개념은 이렇게 해서 나왔다는 원리를 얘기하니까. 자, 그럼 과학기술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원리랑 과정, 메커니즘 이런 게 들어갑니다.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무조건 들어갑니다.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과학기술 지문의 목적이야. 풀이 방법이고. 알겠죠? 자, 근데 관점은 이거지만 이게 관점이야. 이걸 파악하는 게 관점이야. 이게 관점인데 풀이 방법은 어떠냐? 보통 다른 비문학 지문이랑 다르냐? 풀이 방법은 동일합니다. 푸는 방법은 똑같아.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풀어야 되느냐의 문제야. 그래서 174번 과학기술 지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문을 딱 보는 순간 뭐부터 해야 되죠? 첫 번째 뭐 해야 되죠? 스키밍 해야 됩니다. 스키밍 스피드하게 갈게요. 속어법, PCR 검사, PCR 과정, PCR. 뭐 PCR이네. 그지? 스키밍을 해보니까 PCR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PCR, DNA 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죠? 그럼 이 내용은 무조건 PCR에 대한 내용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럼 PCR이 뭔지는 모르잖아, 우리가. PCR 뭔지 모르지. 자, 스키밍 하고 나서 뭐 해야 돼요? 문단 쪼개기를 하든지 문제를 보든지 해야 됩니다. 문제부터 볼게요, 이번에. 자,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얼추 비슷한 게 뭐가 있는지 봐. PCR, DNA 중합 효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봐서는 PCR 안에 뭔가 특징이 있겠네. 그게 뭔지는 몰라. 넘어가. 2번, 3번 그래프를 줬지. 이 그래프가 뭐야? 그래프가 뭔지 모르겠어. 그지? 그러면 이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지문 안에 있단 얘기야. 지문 안에 이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들어있단 얘기야. 그걸 보고 나서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야 돼. 그리고 2번 문제 봐봐. A단계, B단계, C단계라고 얘기했지. 공통점이 뭡니까? 2번 문제는 공통점이 단계야. 자, 1번 문제가 내용일치였고 2번 문제의 공통점이 단계다, 단계. 그지? A, B, C 단계가 포인트잖아. 맞니? 2번, 3번 문제의 공통점은 일단 첫 번째가 보기였고요. 그리고 2번 문제에서는 어떤 단계가 있다는 거. 무슨 단계? A, B, C 단계가 있다는 거. 그죠? 3번, B단계가 끝났을 때 진행된 PCR 사이클의 횟수. 이게 뭔지 몰라. 지금 뭔지 모른다고. 3번, B단계 관계해서 B단계가 포인트야. 3번 문제는. A단계, C단계랑 관계없이 B단계야. 그럼 B단계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 단계를 알기 위해서 보기를 준 거겠고. 맞니? 자, 그 다음 4번을 넘어갑니다. 4번, 실시간 PCR이다. 실시간 PCR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봐봐 한번. 뭔지 모르겠죠. 뭐 어떻게 할 수 있게 해준다. 뭐 과정을 어떻게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실시간 PCR이라는 게 나오는 부분에서 와야겠다. 왜 그러냐면 실시간 PCR 네모 쳐놨지. 이거 지문 본문에도 네모 쳐져 있단 얘기야. 그게 나오면 그 문단에서 일로 넘어오면 돼. 5번, A에서 E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거는 A에서 E가 나올 때마다 즉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지문 읽기 들어갈게요. 지문 읽기 전에 일단 문단 쪼개기부터 해보겠습니다. 1문단, 2문단, 3문단 다 쪼개요. 다 쪼개고 나서 각 문단의 맨 앞부분을 보세요. 1문단의 맨 앞부분,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했을 때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지를 어떻게 확인하여 진단할 수 있을까?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첫 문단에서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할지 배경을 운을 띄우겠지. 그러면 이 PCR 검사는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방법이겠네. 그렇지 않아? 1문단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 그리고 2문단 PCR은 중합효소 연쇄 반응의 약어로 몰라. 어떤 PCR은 뭐 어떤 기술이다 라고 얘기했지. 자, 중요한 거는 우리 첫 문단에서 봐봐. 뭐뭐는 뭐뭐다. 이거 내가 항상 강조하는 주어와 수어야. 이 문단 맨 앞에 보면은 뭐뭐는 뭐뭐다 라고 되어 있는 게 뭐야? PCR은 생물학적 기술이다잖아. 그럼 PCR은 어떤 기술이란 얘기야? 그 기술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할 거란 얘기지. 자, 그리고 넘어가. 3문단. PCR 과정은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지. 단계? 야, 단계 어딨어? 2번, 3번이잖아. 2번, 3번이 그러면 3문단이랑 연결된다 이 얘기야. 그지? 얘가 3문단이랑 연결되겠네? 라는 걸 미리 유출하고 넘어가라고. 4문단. PCR을 해보면 뭐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증폭되지 않는다. 갑자기 이게 뭔 말이야? 모르겠어. PCR의 어떤 새로운 특징을 얘기하겠지? 모르겠어. 넘어가. 5문단. 이런 PCR 과정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자, 그러면 여기 실시간 PCR이 들어있네. 그지? 5문단에 우리가 실시간 PCR이 들어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 그지? 그러면 실시간 PCR은 5문단 여기서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하자고. 그 다음 6문단. 여러 농도로 희석해서 만든 PCR을 실시하면 어떻게 하면 빠르게 도달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뭔 말이야? 모르겠어. 지금은. 넘어가야 돼.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야 돼. 마지막. PCR과 실시간 PCR은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기술이다. 이거는 그냥 마무리를 지으려고 한 말 같고. 자, 이제 지문 쪼개기, 문단 쪼개기 다 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으면서 풀 수 있는 문제 바로바로 풀겠습니다. 자, 문제 풀 때 중요한 거는 한 문단을 읽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거야. 자, 스피드하게 갑니다. 찬영이 한번 읽어봐.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했을 때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여 진단할 수 있을까? 새로운 바이러스는 기존에 발현했던 바이러스와 유전자 매우 흡사하다. 그래서 신종 바이러스 감염에 걸렸는지를 확인할 때는 대는 검체로부터 채취한 바이러스를 기존 바이러스들과 세밀하게 비교하여 기존 바이러스에 해당하는 종류를 제외해 나가는 소거법이 바이러스를 치는 초기에는 주로 활용된다. 자, 스탑. 중요한 게 있어. 이 문장이 길죠, 지금. 문장이 길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해를 하면서 읽어야 돼. 그냥 눈으로 줄줄줄줄 읽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야?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얘기야. 잘 봐봐. 그래서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에 걸렸는지를 확인하는 데에는 검체로부터 채취한 바이러스를 기존 바이러스들과 세밀하게 비교하여서 기존 바이러스에 해당하는 종류를 제외해 나가는 방식이 이게 소거법인데 그게 초기에는 발현된다. 그러니까 생각을 대치를 해보는 거야. 어떻게 대조를 해보냐면 이걸 현실에 적용을 해보는 거지. 그래, 코로나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독감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위해서 요건 독감이고 요거는 무슨 바이러스고 요건 무슨 바이러스고 그럼 이거는 새로운 바이러스네. 이렇게 발견했단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읽어 나가야 이해가 돼. 만약에 그냥 눈으로만 읽었어. 이해가 되겠냐? 이해가 안 돼. 무조건 이해를 하면서 읽어야 된다. 자, 하지만부터 읽어봐. 하지만 소거법은 신종 바이러스 이심 환자의 검체로부터 채취한 유전자를 기존 바이러스의 유전자와 일일이 대조하여 해야 하므로 최종 확인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때 사용되는 방법이 PCR 검사이다. 자, 이 사람은 지금 소거법을 얘기해놓고 PCR 검사를 한 이유가 뭐겠어? 이 소거법은 옛날엔 이런 방식을 쓰는데 이거는 비효율적이니까 PCR을 쓴다라고 밑밥을 던진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뭔 얘기하겠다는 얘기야? PCR 얘기하겠다는 얘기지.
자, 신종 읽어보세요. 신종 바이러스의 유전자 정보가 공개되면 기존의 다른 바이러스와 비교하지 않고도 감염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비교 대상이 생겨 빠른 진단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좋아. 결국 PCR 검사가 이런 것 때문에 유효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1문단에서. 1문단에서 풀 수 있는 게 뭘까? A. 발현. 이게 5번 문제랑 연결이 되네요. 기존에 발현했던 바이러스와 발현, 속에 있거나 숨은 것이 밖으로 나타남. 맞죠? 1번 제거를 합니다. 1번 제거. 그리고 나서 1번 문제도 한번 보세요. 1번 문제. 내용 일치니까 들어있을 수 있다고. 1번 실시간 PCR에서는 검체 샘플의 초기 주형 DNA 양을 알 수 있다. 아직 몰라. 2번 소고법은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했을 때 초기에 사용된다. 맞죠? 2번 제거. PCR과 실시간 PCR은 모두 DNA 지문 분석. 실시간 PCR 단어 처음 보잖아. 넘어가. DNTP 몰라. 넘어가. DNA 중화효소 몰라. 넘어가. 처음 보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뭐지 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안 나온 정보니까. 넘어가야 돼. 자, 2문단 현석 읽어봐. 자, 만약에 이게 중간에 중합효소 연쇄 반응으로 DNA 원하는 부분을 복제 및 증폭시키는 분자 생물학적 기술이다. 이게 다 어려우면 자, 문장이 길잖아. 내가 뭐만 보라 했지? 주어, 목적어, 수어, 보어만 보라 했어. 중요한 게 뭔지. 제일 중요한 건 주어와 수어야. PCR은 생물학적 기술이다. 요것만 이해하고 넘어가도 된다는 얘기야. 비상시에는. 알겠지? 앞만 봐도 이해가 안 돼. 그러면 PCR은 생물학적 기술이다 하고 넘어가란 얘기야. 알겠죠? 두 번째 문장 읽어보세요. PCR은 특정 소속 유전자를 조합시키는 것으로 미량의 DNA 내용에서 특정 DNA 단편만을 선택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다.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특정 표적 유전 물질을 증폭시킨대.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 A, B, C, D, E, F가 있으면 F만 확 증가시키는 거란 얘기야.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안 하면 뒤에 가서 이게 무슨 말이야 해버린다고. F만 증가시키는 기술이란 얘기야. 알겠죠? 그 다음 넘어가요. PCR을 위하여 필요한 물질은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지원효소, DNTP 등이다. 그 PCR을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했어. 그거를 머릿속에 나열을 하는 거야. PCR은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합효소, DNTP가 필요하구나 라고 정리하고 넘어가. 그 다음 주형 DNA는 검체로부터 지정 바이러스 DNA로서 증폭시키고자 하는 바이러스의 예정 물질이며, 프라이머는 PCR 과정에서 DNA 복제에 출발점이 되는 짧은 유전자를 말한다. 자, 주형 DNA는 뭐고 프라이머는 뭐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필요한 물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 이 물질이 왜 필요한지, 이 물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 머릿속에 담아야 돼. 주형 DNA는 증폭시키고자 하는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 그러니까 주형 DNA가 코로나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코로나랑 적용을 해보면 바로 이해가 될 거 아니야. 아, 주형 DNA가 코로나구나. 그 다음 프라이머는 DNA 복제 출발점이 되는 짧은 유전자? 이게 뭐지? 이게 뭘까? 몰라. 근데 짧은 유전자를 말한대. 그러고 넘어가는 거야. 그 다음 DNTP. DNTP는 상한 연산 유기로 예방하는 역할로, 이것도 PCR 과정에서 풀린 단일화된 DNA 결합하여 다시 유전자 선형의 DNA를 형성하게 된다. 이게 뭔 말이야? DNTP가 이렇게 이루어진 건 알겠는데 이게 뭘 한다는 얘기야? 그 PCR 과정에서 풀린 가닥에 DNA 결합한다? 어떤 DNA가 풀린다는 얘기잖아. 뭐 실타래 풀리듯이 풀린다는 얘기네. 그리고 나서 결합을 해서 DNA를 만든다. 결합을 해서 다시 이중 나선형의 DNA를 만든다. 결합을 해서 만든다 이 얘기야. 그죠? 머릿속에 이걸 담으면서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요. 그 다음 결합이 이루어지도록 생명자산을 하는 것이 DNA 중합효소이다. 오케이. 촉매가 DNA 중합효소다. 좋아요. 이렇게 딱 읽고 나서 2문단까지 읽었어. 이제 또 풀 수 있는 거 봅시다. 1번 문제 볼게요. 실시간 PCR 못 봤죠? PCR과 실시간 PCR 3번도 못 봤죠? 넘어가요. 4번 DNTP는 PCR 과정에서 이중 나선 구조 형성을 위한 촉매 작용을 한다.
맞아 틀려? 4번 바로 틀렸죠. DNTP가 촉매야 아니면 DNA 중합 효소가 촉매야? 중합 효소가 촉매라고 나왔잖아.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렸다고. 그럼 4번 체크하고 바로 넘어갈 수 있어. 그지? 4번 체크했어. 넘어가 봐. 2번, 3번은 우리가 3문단에서 나올 거라고 이미 체크를 했잖아. 그럼 2문단에서는 나오지 않겠지. 넘어가. 4문단, 4번도 5문단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했겠지. 넘어가. 5번 문제도 연결 안 됐지. 넘어가. 이제 3문단 읽어볼게. 채민. 그림과 같이 변성, 결합, 신장의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좋아. 지금 중요한 게 나왔네. 이 세 단계라고 얘기했는데 이 세 단계는 뭐다? 변성, 결합, 신장이야. 변성, 결합, 신장이라고. 근데 뭐가 뭔지는 모른다 이거지. A가 뭐고 B가 뭐고 C가 뭔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야. 자, 읽다 보면 답이 나오겠지? 그 다음. DNA는 두 개의 단위 가족이 수소결합으로 한 개의 이중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고 있대. 그런데 수소결합은 열에 약하여 섭씨 95도 정도의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수소결합이 끊어져 하나의 DNA는 두 개의 단일 가족으로 분리된다. 야, 요 높은 온도를 가열하면 조건이 뭐야? 높은 온도지. 그러면 이 단계로 나뉘는 조건이 뭐야? 조건이 온도야, 온도. 조건이 온도라고. 온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리고 넘어가. 그 다음. 변성 단계에서는 검체에서 채취한 주형 DNA의 이중나선 구조가 풀려서 두 개의 단일 가족으로 분리된다. 변성 단계는 분리되는 거죠. 변성은 뭐라 그랬어? 분리. 분리가 된다. 온도 조건은 얘기를 안 했어, 변성은. 그 다음. 결합 단계에서는 섭씨 55도에서 60도 정도에서 프라이머가 단일 가닥 DNA의 특정 부분을 각각 결합하게 된다. 자, 결합은 55에서 60도라 그랬어. 그치? 60도라 그랬다. 그 다음. 프라이머는 통당 20개에서 30개의 염기로 디자인하여 만드는데 특정 바이러스의 DNA에 있는 특정 부분을 결합한다. 오케이, 그렇게 결합한대. 그 다음. 신장 단계는 섭씨 75도 정도의 온도에서 이루어지며 결합 단계에서 프라이머가 붙은 다음 위치부터 DNTP가 단일 가닥 DNA에 염기 결합하여 이중 나선 DNA가 형성되도록 한다. 자, 신장 단계는 72도라 그랬어. 온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조건이니까. 자, 이렇게 세 단계를 이해를 했다. 그 다음. 이때 DNA 중합효소는 DNTP가 잘 결합하도록 촉매 작용을 한다. 또 DNA 중합효소는 촉매라고 얘기를 했다. 그지? 이렇게 변성 결합 신장으로 PCR의 1회 사이클이 이루어지며 PCR은 이론적으로 1회 사이클에서 DNA의 개수를 2배로 증가시키므로 이것을 수십 회 반복하면 DNA는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게 된다. 자, 요게 그럼 한 사이클이야. 요게 지금 1사이클이고 이게 한 사이클이고 이게 반복되면 곱하기 2배가 된다고 얘기를 했어. 맞니? 맞지? 지금 이거를 머릿속에 정리를 하든지 여기 정리를 하면서 읽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 자, 3문단 다 읽었어. 2번, 3번 문제 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기 1을 쌤이 읽어볼게요. 다음 그래프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체로부터 채취한 후 PCR 사이클을 수십 회 반복할 때 특정 시간 범위에서 검체 샘플이 들어있는 PCR 시험관의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온도 변화야. 중요한 게 이 사이클에서 중요한 게 조건이 온도라고 아까 지문에 나와 있었어. 여기 온도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단 PCR을 실행하기 전 처음 주형 DNA 수는 K개였으며 PCR의 과정 중에 100% DNA 증폭이 이루어졌다고 하고 C단계 반응 시작되기 전 DNA 수는 64K라 하자. 봐봐, 이제부터 보자고. A단계 K개야. C단계 64K개야. 그지? 이 보기를 지금 내가 그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야. 보기를 그대로 해석하면 A단계에서 K개, C단계에서 64K개야. A단계 온도 몇 도야? 55도. 그죠? B단계는 온도 몇 도야? 70도 정도네. C단계 온도는 100도 정도다. 그죠? 그러면 잘 생각해보자. 우리가 이 단계에서는 온도가 제일 중요한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맞니 안 맞니? 온도가 제일 중요한 조건이라고 하는데 온도가 여기는 50에서 60, 여기는 72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A가 뭐란 얘기야? A가 결합이란 얘기야.
그지? 왜냐? 결합해서 55에서 60이라 그랬고 얘가 55도잖아 그냥. B는 그럼 뭐야? 신장 단계네. 그럼 C가 그냥 단순히 변성이라고 볼 수 있겠네. 그죠? 맞지? ABC가 뭔지 찾아냈어. ABC가 뭔지 찾아냈고 이제부터 2번, 3번을 풀면 된다. 자, 2번에 1번. A 단계 뭐야? 결합 단계에서는 프라이머가 DNA의 특정 부분에서 떨어져 나간다. 결합 단계 한번 보세요. 지문으로 넘어가서. 지문으로 넘어가세요. 결합 단계에서 프라이머가 떨어져 나가니? 어때? 결합 단계에서 떨어져 나가 어때? 결합 단계에서는 결합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죠. 예, 결합하게 된다라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B단계 종료 후, 신장 단계 종료 후에 DNA 수는 C단계 종료 후의 단일 가닥 수의 절반이다.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자 봐봐. 변성, 결합, 신장 지나면 2배가 된다 그랬지. 그리고 나서 또 이게 한 사이클이라 그랬으니까 또다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또다시 변성, 결합, 신장이 있다는 얘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신장이 끝나고 나서 변성이 왔다면 변성 전에 신장이면 이게 2배가 되기 직전이란 얘긴데. 맞지? 그럼 절반이 맞아 틀려? 절반이 맞잖아. 2배가 되기 전엔 2분의 1일 거 아니야. 그럼 2번이 맞다. 맞죠? 맞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2번은 그냥 2번이 정답이야. 그럼 3번. B단계가 끝났을 때, 그 신장 단계가 끝나. 신장이 끝났을 때 진행된 PC의 사이클 횟수. 잘 생각해봐. K계에서 64K계야. 몇 배 늘었니? 64배 늘었지. 64는 2의 6승이잖아. 그럼 2배가 6번 했단 얘기지. 몇 번이야? 3번. 맞니? 넘어가요. 넘어갑시다. 그럼 1, 2, 3번 다 풀었지 이제. 이제 4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4문단을 또 읽어야 됩니다. 4문단 차영 읽어봐. 이런 PCR 과정 후 차례 공정, 형광 강도 측정 등 진단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약 4시간. 아니야. 어디 읽어? PCR을 해보는 진폭 산물의 양이 처음에는 지수함수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나 진폭 산물이 어느 한계를 넘으면 더 이상 증폭하지 않는다. 이를 플라토 효과라 하는데 이는 계속적인 사이클에 의해 프라이머와 DNA 중합 효소의 열적 변성 등 여러 요인 영향이다. 그러나 플라토 효과가 일어나기 전에 PCR 과정을 통해서 쉽게 DNA를 수백만 배로 증폭할 수 있다. PCR 증폭 과정 후에는 PCR 증폭 과정에서 생긴 필요 없는 침전물 등을 제거한다. 이후 DNA는 음전화를 띠므로 전기장을 이용하여 DNA를 분리해낸다. 이와 같은 과정을 PCR의 흡처리 공정이라 한다. 마지막으로 분리된 DNA를 형광 물질과 결합시킨 후 여기에 자외선을 조사하여 형광 강도를 측정함으로써 의심 환자 감염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자, 내가 여기서 한 번도 안 멈췄지. 왜 안 멈출 줄 알아? 우리 문제 5문제야. 근데 1번, 2번, 3번을 풀었어. 4번, 5번만 남았는데 4번은 4문단에 지금 포함이 돼 있다고. 그러면 이 4번은 5문단에 있잖아. 그럼 4문단에 있는 내용이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럴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가볍게 읽은 거야. 연관된 내용일 수 있지. 근데 문제는 실시간 PCR이라는 단어조차 안 나왔는데 아직. 실시간 PCR이라는 단어가 미리 나왔다면 연관된 내용이 깊을 수 있으니까 읽어봐야 돼. 근데 실시간 PCR이라는 단어조차 나오지 않았지. 그러면 문제랑 연결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 일단 단어를 소개해줘야 그 다음부터 그 문제랑 연결이 될 거거든. 그러니까 4번 문제의 핵심은 실시간 PCR인데 아직 실시간 PCR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으니 이 문단은 가볍게 읽고 넘어가는 거야. 이해가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5번 문제에 B, 조사, C, 판단이라는 게 있다.
B. 자외선을 조사한다. 2번 보세요. 대조하거나 자세히 살펴보거나 찾아봄. 야, 자외선을 조사한다는 얘기는 여러 뜻이 있거든. 빛을 비춘다는 얘기죠. 빛을 쬐는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거 조사는 진짜 뭔가 찾아본다 이런 의미잖아. 그럼 틀려, 맞아. 틀렸죠. 5번이 2번이 맞습니다. 그럼 이제 4번 문제 하나 남았죠. 뭐 조사 버린다 이런 것도 아니야. 자, C도 안 봅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4번 문제만 풀면 됩니다. 우리는 4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오문단을 읽어볼게요. 양싸. 이러한 PCR 과정, 처리 공정, 건강 강도 측정 등 진단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약 4시간에서 6시간 정도이다. 하지만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 확산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더욱더 빠른 진단이 필요하다. 이에 최근 각광을 받고 사용되는 방법이 실시간 PCR이다. 좋아, 이 단어가 나왔어. 실시간 PCR이 뭐다? 초스피드로 하는 방법이다. 그지? 그럼 초스피드로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잖아 우리가. 그럼 여기서 초스피드로 되는 방법이 나오겠고 그 내용이 문제에 그대로 나오겠네. 오케이, 계속. 실시간 PCR은 현실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아 2시간 이내에 빠른 진단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더불어 검체로부터 채취한 샘플 안 바이러스의 주요 DNA 양을 알 수 있다는 부가적인 장점이 있다. 야, 그리고 개 빠르게 할 수 있고 안에 양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대. 첫 번째가 빠르고 두 번째가 양을 알 수 있다. 정리를 해놓으세요. 1번 빠르다. 2번 양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실시간 PCR에서는 PCR 과정 중에 성공물질의 자외선을 조사하여 DNA가 얼마나 전복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사이클이 증가함에 따라 검출한 개 이상의 DNA가 복제되었을 때는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공이 측정되므로 성공을 관찰하여 그런 여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야, 그 양이 있으면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고 형광을 체크를 할 수 있대. 그걸 보고 감염 여부를 빠르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코로나 키트 뭐 그런 거겠네.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자고. 정확히는 모를지라도. 자,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1번. 검체 샘플의 DNA 농도를 이용하여 표준 샘플의 DNA 농도를 구할 수 있게 해준다. 야, DNA 농도란 말 나왔어? 몰라, 아직. 넘어가. PCR 과정을 통한 증폭 이후 침전물 제거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건 틀릴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 얘는 신속히 처리하는 게 아니라 신속히 찾아내는 게 강점이잖아. 3번. 형광물질은 이중 나선 DNA에 결합한 후 자외선의 조사 없이도 형광을 일으킨다. 틀렸죠? 자외선 조사해야 된다고 얘기했어. 4번. 바이러스 감염 여부는 정기적으로 DNA를 분리하는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알 수 있다. 몰라 이거는. 5번. 희석하여 만든 표준 샘플의 농도라는 말 안 나왔어 아직. 넘어갑니다. 다음 문단. 채민. 이해한 농도로 희석하여 만든 각각의 표준 샘플에 대해 실시한 PCR을 실시하면 표준 샘플의 초기 주요 DNA 농도가 클수록 더 작은 증폭 사이클 획셀에서 기계가 검출할 수 있는 최소의 DNA 농도에 빠르게 도달하게 된다. 이게 뭔 말이야? DNA 농도가 클수록 초기 주형 DNA 농도가 클수록 그러니까 처음에 코로나가 많이 들어있을수록 검출할 수 있는 농도에 빠르게 도달한다는 얘기지. 초반에 양이 많을수록 빨리 검출이 된다는 얘기야. 맞니?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농도가 클수록 빠르게 도달을 하는구나. 그냥 이걸 만약에 이해를 안 하고 글만 읽었다 하고 이해 한 줄 착각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이해 못해서 다 틀려. 반드시 이렇게 바꿔쓰기를 하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바꿔쓰기야. 내가 너네한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주고 있잖아. 이게 바꿔쓰기입니다. 근데 이걸 혼자 못하잖아? 그럼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게 돼. 지금 이게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지는 이유는 쌤이 바꿔쓰기를 대신해주고 있어서 그래요. 자, 그 다음. 현관 현상을 이용하여 기계가 검출할 수 있는 최소의 DNA 농도에 도달하는 사이클 횟수를 역치 사이클이라 하는데 이때 표준 샘플의 농도의 로그를 취한 값과 역치 사이클은 일정한 관계를 갖게 된다. 샘플과 역치 사이클은 일정한 관계를 갖게 된다. 이게 역치 사이클이 뭐다? 최소 DNA 농도에 도달하는 사이클 횟수. 야, 생각해봐. 처음에 농도가 많았어. 그럼 빨리 도달한다 그랬지.
그럼 사이클이 적겠어, 많겠어? 사이클을 적게 해도 빨리 도달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농도가 클수록 사이클이 적어도 빨리 도달하겠네. 왜냐면 여기서 일정한 관계를 갖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 관계를 얘기해주지 않았다고. 그 관계는 우리가 유추를 해야 돼. 이게 추론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얘기야. 그럼 잘 생각해봐. 그러면 농도가 클수록 사이클이 적어도 빨리 도달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여기서는. 자, 그 다음. 따라서 본체로부터 지치한 샘플의 진폭 과정에서 역지 사이클을 구하면 본체의 초기 주행 DNA의 농도를 알 수 있다. 그렇게 알 수 있대. 자, 이제 4번 문제 다시 봅시다. 1번. 검체 샘플의 DNA 농도를 이용하여 표준 샘플의 DNA 농도를 구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게 맞아? 잘 모르겠어. 표준 샘플? 검체 샘플? 세모 치고 넘어갈게. 2번. 2번은 틀렸다고 얘기를 했죠. 3번도. 4번. 바이러스 감염 여부는 정기적으로 DNA를 분리하는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알 수 있다. 이런 말 한 적 없어. 한 적 없는데 이러면 안 돼. 봐봐. 정기적으로 DNA 분석? 정기적이라는 말은 한 적이 없거든. 근데 DNA 분리라는 말을 보고 어디서 본 것 같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안 된다고. 무조건 우리가 고쳐 쓰기를 하면서 계속 이해를 하면서 왔잖아. 이해한 것만 맞다고 판단하고 넘어가야 돼. 5번. 희석하여 만든 표준 샘플의 농도의 로그를 취한 값이 클수록 역치 사이클은 더 작아진다. 사실 이 문제는 조금 애매하거든. 로그라는 말을 굳이 왜 썼나 모르겠는데 농도가 클수록 역치 사이클이 작아진다. 맞아, 틀려? 아까 그 얘기 하고 넘어갔잖아. 5번 맞지? 5번 정답이야.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문단은 안 읽고 정답을 다 마킹하고 넘어갈 수가 있었다. 이해가 됐니? 자, 지금 내가 읽으면서 이거 봐요. 이렇게 다 분석해서 써놨지. 읽으면서 머릿속에 이걸 넣던지 아니면 지문 옆에, 문제 옆에 이걸 써놓던지 해야 돼. 이걸 써놓지 않으면 절대 이해 못하고 까먹게 된다. 그래서 무조건 과학기술 지문을 읽을 때는 표를 만들든지 그림을 만들든지 무조건 메커니즘 정리는 해야 돼. 그러니까 과학기술 지문에서는 반드시 이 메커니즘이 표로 되든가 아니면 그림이 되든가 아니면 순서도가 되든가 무조건 정리를 해둬야 된다. 이걸 정리를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거 중간에 뭐가 뭔지 몰라서 틀리는 경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 몰라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한 번 더 보는 순간 한 지문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읽으면서 이해를 빨리 해야 되고 이해를 한 순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접수됐어? 질문.